어머나, 제가 눈이 침침해서 이런 실수를. 오정숙이 겨자 소스 용기를 꽉 쥐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사과 대신 승리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진한 노란색 겨자가 이성민의 얼굴을 향해 정확히 분출되는 순간 연회장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버지. 이지수가 달려가며 절규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20년 동안 웃으며 참아왔던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날의 겨자 테러는 한 여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굴복의 20년을 끝내고 복수의 서막을 열게 만든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지수야, 테이블 배치가 이게 뭐야? 오정숙이 호텔 연회장 도면을 탁자 위로 내던지며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이지수는 손에 들고 있던 펜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해. 우리 집안 격에 맞지 않는 배치를 어떻게 이렇게 해놨어? 정숙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지수는 20년 전 명문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던 자신이 이런 일로 꾸중을 듣는 현실이 서글펐지만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정숙이 지수의 책상 한쪽 구석을 흘끗 쳐다봤습니다. 먼지가 쌓인 경영학 학위증이 잔치 준비 자료 더미 아래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 쓸데없는 종이나 치워. 보기 싫어 죽겠네. 정숙이 학위증을 손끝으로 툭 건드리며 비웃었습니다. 지수의 손이 살짝 떨렸지만 여전히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네, 어머님. 그리고 너 온라인에서 하던 그 바느질 장사. 이번 잔치 끝나면 당장 정리해. 정숙의 말에 지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그건 뭘 그건이야. 우리 집안 며느리가 그런 품위 없는 자비를 하면 어떻게 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정숙이 팔짱을 끼며 지수를 노려봤습니다. 지수는 자신만의 작은 공간이었던 온라인 자수 공방이 사라진다는 사실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곳에서 얻는 소소한 수입이 그녀에게는 유일한 자유였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정숙이 만족한 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래야지. 이번 잔치에는 내 아버지도 오잖아. 그분 앞에서 우리 집안이 창피당하면 안 되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이성민의 이야기가 나오자 정숙의 표정이 미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자수성가로 성공한 지수의 아버지가 자신들보다 더 잘나가는 사업가라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늘 가시 같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정숙이 지수 앞에 꽃 카탈로그를 펼쳐놓았습니다. 꽃 장식은 이걸로 정했어. 네가 고른 건 너무 촌스러워. 지수가 며칠 전에 정성껏 선택했던 우아한 백합 장식 대신 정숙이 선택한 것은 화려하기만 한 장미 부케였습니다. 어머님 취향이 훨씬 좋으시네요. 지수가 속마음과 다른 말을 꺼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많은 잔치를 치러봤는데. 정숙이 거만한 표정으로 고개를 치켜세웠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김도연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지수는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넌지시 털어놓으려 했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님이. 아, 엄마 이야기야? 엄마는 원래 꼼꼼하잖아. 잔치가 중요한 일이니까 신경 쓰시는 거겠지. 도연이 넥타이를 풀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지수는 남편의 무관심한 반응에 가슴이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20년 동안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래, 맞아. 지수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지수는 홀로 서재에 앉아 일기장을 꺼내들었습니다. 20년 동안 써온 일기장은 이미 여러 권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어머님께 모욕을 당했다. 내 학위를 쓸데없는 종이라고 하셨다. 자수 공방도 당장 정리하라고 하셨다. 지수가 펜을 들고 차근차근 적어나갔습니다. 이 모든 기록이 언젠가는 내가 이 상황을 정리할 때 증거가 될 것 같다. 지수는 자신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적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지수는 먼지가 쌓인 경영학 서적들을 꺼내들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펼쳐본 재무관리책이 낯설면서도 반가웠습니다. 지수는 조용히 책장을 넘기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다를 거야. 칠순잔치 전날 밤 정숙이 지수를 거실로 불러냈습니다. 지수야, 내일 내 아버지 오시면 대화할 때 주의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의 아버지가 자기 사업 자랑 같은 거 하시면 우리 집안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끼워 넣어서 말해. 알겠어? 정숙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수는 시어머니가 자신의 아버지를 견제하려는 의도를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한테 나를 칭찬하는 말도 꼭 해. 내가 얼마나 며느리를 잘 돌봐주고 있는지 말이야. 정숙이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수는 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겉으로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잔치 당일 새벽 지수는 거울 앞에 서서 정성껏 화장을 했습니다. 완벽한 며느리의 모습으로 치장한 자신을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네. 지수가 거울 속 자신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정숙과 마주친 지수는 예의 바른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숙은 며느리의 얼굴에서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감지했지만 자신의 권위에 도취되어 그 변화를 무시했습니다. 오늘 실수하지 마. 정숙이 차갑게 경고했습니다. 네, 어머님. 지수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연회장에 도착한 지수는 테이블 세팅을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앉을 자리 주변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아버지만큼은 오늘 무사히. 지수가 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날 벌어질 일이 그녀의 20년 굴욕을 끝낼 결정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연회장 문이 열리고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단단하게 굳어진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최고급 호텔 연회장이 화려한 조명 아래 빛났습니다. 수많은 상류층 하객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어 웅성거리는 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정숙이 값비싼 한복을 차려입고 연회장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대기업 부사장 부인으로서 최고의 위엄을 과시하는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어머, 부사장님 부인, 오늘 정말 아름다우세요. 감사해요. 시아버님 칠순이라 정성껏 준비했어요. 정숙이 고개를 우아하게 끄덕이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이지수는 복도에서 손님들을 안내하며 정숙의 지시대로 완벽한 며느리 역할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계속해서 입구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오시려나? 지수가 속으로 중얼거렸을 때 연회장 입구로 이성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차려입은 성민은 품격 있는 미소를 지으며 정숙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모님, 좋은 날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민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정숙은 선물을 받아들며 눈으로 재빠르게 그 가치를 가늠했습니다. 고급 브랜드의 포장지와 묵직한 무게가
상당한 가격대임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숙이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에는 성민을 향한 묘한 경계심과 불쾌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성민은 정숙의 냉랭한 반응을 감지했지만 딸의 결혼 생활을 위해 애써 불편함을 숨겼습니다. 시아버님께서 건강하시니 다행입니다. 그러게요. 우리 아버님은 정말 건강하세요. 정숙이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수는 멀리서 아버지와 시어머니의 어색한 대화를 지켜보며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20년 동안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정숙은 성민 앞에서 항상 우월감을 과시하려 했고 성민은 딸을 위해 모든 것을 참아냈습니다. 연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정숙의 친척들이 성민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어머, 이성민 사장님이시죠? 사업이 정말 잘 되신다고 들었어요. 자수성가로 여기까지 오시기 힘드셨을 텐데 정말 대단하세요. 친척들의 과도한 칭찬이 쏟아지자 정숙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자신이 주인공이어야 할 자리에서 성민이 주목받는 상황이 그녀에게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성민 사장님 회사가 올해 매출이 얼마나 되시나요? 아, 그런 이야기는. 성민이 겸손하게 손사래를 치려 했지만 정숙의 표정은 이미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정숙은 성민의 존재 자체가 자신의 위상을 위협한다고 느꼈습니다. 심한 열등감과 통제할 수 없는 분노가 그녀의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식사를 시작할까요? 정숙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을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고급 해산물 코스 요리가 하나씩 서빙되기 시작했습니다. 각 테이블 위에는 조그만 흰색 스키즈형 용기에 담긴 매운 겨자 소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수는 아버지의 테이블 근처에서 서빙을 도우며 주의 깊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때 정숙의 시선이 성민과 겨자 소스 용기를 번갈아 응시하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설마. 지수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겪어온 정숙의 교활함을 통해 그녀가 무언가 악의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정숙이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재빠르게 확인하며 성민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사장님, 음식이 입에 맞으시나요? 정숙이 가짜 친절함을 담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정말 맛있습니다. 정성이 많이 들어간 게 느껴져요. 성민이 고개를 숙여 음식을 맛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숙은 마치 팔꿈치로 실수한 것처럼 꾸미며 겨자 소스 용기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용기의 뚜껑을 열고 강하게 눌렀습니다. 어머나! 진한 노란색 겨자 소스가 성민의 왼쪽 눈가와 뺨을 향해 정확하게 분출되었습니다. 아! 성민이 갑작스러운 통증에 눈을 질끈 감으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매운 겨자가 눈에 들어가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연회장 전체에 싸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객들은 충격에 찬 표정으로 이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나, 제가 눈이 침침해서 이런 실수를. 정말 죄송해요. 정숙이 겨자 용기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사과 대신 미묘한 승리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수가 달려와 성민의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온몸이 분노와 수치심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시죠? 빨리 씻어드릴게요. 지수가 떨리는 손으로 물수건을 가져와 아버지의 얼굴을 닦아드렸습니다. 성민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딸의 결혼 생활을 지키기 위해 애써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그냥 실수였겠지. 성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서 겨자 소스를 닦아내도 모욕의 잔상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김도연이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께서 실수였겠지, 뭐. 도연이 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상황을 덮으려 했습니다. 지수는 남편의 이런 반응에 마지막 남은 기대마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수가 하객들을 향해 깊숙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정숙 대신 그녀가 모든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일이 참 민망하네. 정숙은 지수가 사과하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한 동시에 성민에게 확실한 굴욕을 안겨준 것이었습니다. 지수는 그날의 겨자 테러가 자신의 20년 굴욕의 정점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동시에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분노가 그녀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성민이 젖은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연애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계속되었지만 지수의 마음속에는 이미 변화의 씨앗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일기장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로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시작이다. 겨자 폭발 사건 다음 날 이지수는 아버지 이성민을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겨자가 눈에 들어가 생긴 염증 때문에 성민의 눈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못나서. 지수가 병원 복도에서 성민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수야, 네가 무슨 잘못이 있니? 그냥 실수였을 거야. 성민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억지로 참고 있는 분노가 숨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저를 감싸주시네요. 네가 내 딸이니까. 성민이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후 지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숙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수야, 당장 집에 와. 할 말이 있어. 정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집에 도착한 지수는 거실에서 팔짱을 낀 채 기다리고 있는 정숙과 마주했습니다. 어머님, 부르셨나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앉아. 정숙이 소파를 가리키며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지수가 소파 끝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자 정숙이 바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일 때문에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야. 너의 아버지가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든 거 알지? 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숙이 오히려 피해자인 아버지를 가해자로 몰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버지께서 무슨 잘못이 없다고? 거기 앉아서 사람들 시선 다 받아가면서 난리를 피운 게 잘못이 아니야? 정숙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지수는 정숙의 뻔뻔함에 어이가 없었지만 20년 습관대로 참고 견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앞으로 내 아버지 우리 집 행사에는 부르지 마. 알겠어? 정숙이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지수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를 집안 행사에서 배제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너무 뭐가 너무해. 내가 집안 관리하는데 네가 뭐라고 그래. 정숙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너 온라인에서 하던 그 바느질 장사, 오늘부로 당장 정리해. 더 이상 우리 집안 며느리가 그런 천한 일 하는 거 못 봐. 정숙이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지수의 유일한 자유공간이었던 온라인 자수 공방까지 빼앗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무슨 어머님이야.
당장 정리 안 할 거야. 정숙이 벌떡 일어서며 지수를 내려다봤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자신의 작은 서재에서 온라인 자수 공방 페이지를 바라봤습니다. 2년 동안 정성껏 키워온 단골 손님들과 작품들이 화면에 가득했습니다. 이것마저 빼앗기는구나. 지수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지수는 공방을 정리하는 대신 은밀하게 다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둔 대학 시절 경영학 교재들을 꺼내들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펼쳐본 책들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나도 할 수 있어. 지수가 책을 펼치며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지수는 대학 시절 경영 동아리 친구였던 차영우에게 연락했습니다. 영우는 현재 유명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변호사였습니다. 지수야, 정말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 영우의 반가운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영우야, 시간 있으면 만날 수 있을까? 상담받고 싶은 일이 있어.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언제든 좋아. 며칠 후 지수는 영우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해봐. 영우가 커피를 마시며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지수는 20년 동안 겪어온 굴욕과 최근에 벌어진 겨자 사건에 대해 차근차근 털어놓았습니다. 지수야,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 너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힘들었을 거야. 영우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우야, 나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영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많이 생각해 본 거야? 20년 동안 생각해왔어.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어. 지수의 목소리에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우선 시어머니 재산 상황부터 파악해보자. 영우가 메모를 하며 말했습니다. 참, 내 시어머니가 최근에 자선재단 설립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 재단이요? 지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응, 신촌동에 큰 빌딩을 증여받아서 그걸 기반으로 재단을 만든다는 얘기야. 그런데 영우가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그런데 뭐요? 그 빌딩에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과거 상속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거든. 지수의 눈이 번뜩 빛났습니다. 정말요? 확실하지는 않아. 하지만 조사해볼 가치는 있을 것 같아. 영우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지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숙의 약점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영우야, 도와줄 수 있어? 당연하지. 우리가 언제부터 남남이었나? 영우가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카페를 나온 지수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견뎌왔던 고통이 이제는 끝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수는 정숙이 없는 틈을 타서 도연의 서재를 뒤져봤습니다. 회사 서류들과 세금 관련 자료들을 조심스럽게 복사해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지수가 혼자 중얼거리며 다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이 집에 돌아오자 지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 일은 어땠어? 지수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그래. 엄마가 또 뭐라고 하시던? 도연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별일 없었어. 지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미소에는 20년 전과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복수를 위한 첫 번째 단계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지수는 일기장을 꺼내들었습니다.
오늘 영우를 만났다. 드디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정숙의 재단 빌딩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니. 이번이 기회일지도 모른다. 지수가 차분하게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20년 동안 모은 모든 증거와 기록들이 드디어 빛을 볼 때가 올 것 같다. 지수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자색 굴욕으로 시작된 분노가 이제는 차가운 복수심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지수는 차영우가 알려준 정보를 바탕으로 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업계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승률로 유명한 변호사 강민준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강민준 변호사님과 상담 약속을 잡고 싶습니다. 지수가 법무법인 접수처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한 상담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혼 소송과 재산 분할에 관한 상담입니다. 지수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지수는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고급 법무법인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강민준이 차분한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수 씨. 상담받으러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민준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혼 소송에 대해 상담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지수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결혼 기간이 얼마나 되셨나요? 20년입니다. 꽤 오랜 기간이군요. 어떤 이유로 이혼을 고려하고 계신지요? 민준이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지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20년 동안 겪어온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지속적인 모욕부터 최근의 겨자 테러 사건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동안 참 많이 힘드셨겠네요. 민준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가져온 자료들이 있습니다. 지수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20년간 써온 일기, 시어머니의 모욕적인 말들을 기록한 메모, 그리고 영우가 알려준 신촌동 빌딩 관련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지수 씨, 정말 체계적으로 기록을 남기셨네요. 이 정도면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정말인가요? 지수의 눈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네, 특히 이 신촌동 빌딩 관련 자료가 흥미롭네요. 제가 추가로 조사해 보겠습니다. 민준이 자료를 다시 한번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20년 동안 전업주부였어요.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지수가 불안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이지수 씨, 혹시 대학에서 무엇을 전공하셨나요?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당신의 20년은 낭비가 아니라 이 순간을 위한 치밀한 관찰 기간이었습니다. 민준의 말에 지수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 후에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컨설팅 회사를 차리고 싶어요. 중소기업 경영 컨설팅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수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제가 비즈니스 플랜 작성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민준이 격려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도와주시겠어요? 물론입니다. 법률적 지원과 함께 당신의 새로운 시작도 응원하고 싶어요. 민준의 말에 지수는 처음으로 진정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몇 주 후 지수는 민준과 함께 컨설팅 회사 리턴 포워드의 사업 계획서를 완성했습니다. 20년 전 포기했던 꿈이 다시 생생하게 살아났습니다. 이제 이혼 소송 절차를 시작할까요? 민준이 서류를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네, 더 이상 망설이고 싶지 않아요. 지수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전에 아버님께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준이 조언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수는 아버지 이성민을 찾아갔습니다. 성민은 딸의 갑작스러운 방문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지수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많이 밝아졌네. 성민이 딸의 변화를 눈치채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지수가 아버지 앞에 앉으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말해봐. 아버지, 저 이혼하기로 했어요. 지수의 말에 성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수야, 그게 무슨 말이야? 20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특히 칠순잔치에서 아버지가 당한 일을 보니까. 지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성민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수야, 그건 아버지가 참을 수 있어. 네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게 더 힘들다. 아버지, 이제는 제가 결정할게요. 더 이상 굴욕적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지수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성민이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지수야, 아버지가 20년 전에 더 강했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성민이 오열하며 딸을 안았습니다.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이제라도 제 행복을 찾으려고 하니까 축복해 주세요. 그래, 내 딸. 아버지가 항상 내 편이야. 성민이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와의 대화를 마친 지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견뎌왔던 고통이 드디어 끝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지수는 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이혼 소송 정식으로 의뢰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서류 준비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민준의 차분한 목소리가 지수에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컨설팅 회사 설립도 함께 준비해 주세요. 물론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지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리턴 포워드라는 회사명에는 20년 굴욕에서 돌아와 앞으로 나아간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지수가 사업자 등록증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굴종이 아닌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강인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지수의 변화를 지켜보며 감탄했습니다. 이지수 씨,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분명히 성공할 거예요.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편에서 응원해 주니까 힘이 나요. 지수가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정숙 씨의 재단 파티가 언제인지 알아봅시다. 그때가 우리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민준이 전략적으로 말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이 가장 빛나는 순간에 모든 것을 무너뜨릴 계획이 서서히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강민준의 도움으로 컨설팅 회사 리턴 포워드가 설립된 지 한 달 만에 이지수는 첫 번째 대형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중견 제조업체의 경영 진단 프로젝트를 수주한 것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지수 씨. 정말 대단해요. 민준이 계약서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20년 동안 억눌러왔던 에너지가 터져나오는 것 같아요. 일이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 지수의 얼굴에는 성취감이 가득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지수는 경제적 독립에 대한 확신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시가에 의존하지 않아도 혼자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지수가 이성민에게 전화로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 대견하다.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성민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무렵 오정숙의 자선재단 설립 파티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금박으로 장식된 초대장에는 정숙의 거만함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자선재단 설립 기념 파티에 초대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지수가 초대장을 읽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구나. 지수는 민준에게 즉시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정숙의 재단 파티가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알겠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까 계획대로 진행하죠. 민준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파티 전날 지수는 남편 김도연을 시내 조용한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을 정리할 마지막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데서 만나자고 했어? 도연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수는 가방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혼 서류야. 서명해줘. 지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수야,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이 있었어? 도연이 당황하며 지수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수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20년 동안 당신이 한 일을 생각해봐. 어머니가 저를 모욕할 때 단 한 번이라도 제 편을 들어준 적이 있어? 지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건 엄마 성격이 원래 또 그런 식으로 회피하려고 하네. 당신은 20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 지수가 실망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수야, 다시 생각해봐. 우리 혜인이도 있잖아. 도연이 아들을 언급하며 지수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혜인이 양육권은 제가 가질 거야. 혜인이한테도 이미 이야기했어. 뭐라고? 혜인이한테 말했다고? 도연이 놀라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혜인이가 뭐래? 엄마와 함께 살겠다고 했어. 당신과 할머니보다는 저를 더 믿는다고 하더라. 지수의 말에 도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알면 안 돼. 어머니께서 얼마나 화를 내실지. 도연이 여전히 어머니 걱정부터 하자 지수는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어머니 걱정이야? 정말 한심해. 지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일 어머니 파티에서 당신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마. 그게 당신을 위한 마지막 배려야. 지수가 차가운 말을 남기고 카페를 떠났습니다. 도연은 멍하니 앉아 이혼 서류를 바라보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파티 당일 정숙은 최고급 한복을 입고 호텔 연회장에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언론까지 몰려온 성대한 파티였습니다. 오늘 정말 뜻깊은 날이네요, 사모님. 감사해요. 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정숙이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지수는 연회장 한쪽에서 정숙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수를 앞둔 차가운 만족감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인생 최고의 순간을 누리고 계시네. 지수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숙이 단상에 올라 재단 설립 선언을 시작하려는 순간 도연이 불안한 표정으로 연회장에 들어섰습니다. 전날 받은 충격으로 인해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정숙이 연설을 시작했지만 아들의 이상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연은 어머니와 눈이 마주치자 더욱 불안해했습니다. 아내의 이혼 통보 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릴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재단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정숙의 연설이 계속되었지만 그녀의 주의력은 점점 아들에게로 쏠렸습니다. 도연의 얼굴에서 극도의 불안감을 읽은 정숙은 연설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정숙이 연설을 중단하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하객들 사이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졌습니다. 도연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정숙이 아들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도연이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지수가 조용히 연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지수가 엘리베이터를 타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연회장에서는 정숙이 아들의 상태를 파악하려 애쓰고 있었고 하객들은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지금 당장 무슨 일인지 말해. 정숙이 급하게 아들을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어머니, 지수가 이혼을.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뭐라고? 이혼이라니. 정숙의 목소리가 커지자 주변 하객들이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머니, 조용히 해주세요. 사람들이 봐요. 도연이 당황하며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숙의 완벽한 재단 파티는 아들의 폭탄 고백으로 인해 엉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감히. 정숙이 분노로 떨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순간 민준이 준비한 언론 보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신촌동 빌딩에 법적하자 문제와 정숙의 과거 비리 의혹이 실시간으로 기사화되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신촌동 빌딩 상속 과정의 법적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며 질문했습니다. 정숙은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자신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 최악의 악몽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호텔 로비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20년 굴욕의 복수가 완성되는 순간을 만끽했습니다. 겨자 맛이 어떠세요, 어머님? 지수가 속으로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된 지 일주일 후 이지수는 갑작스러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 혜인이 다니는 학교에서 걸려온 긴급 연락이었습니다. 어머님, 혜인이가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다급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어느 병원이에요? 지수가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떨어뜨리며 소리쳤습니다. 서울대 병원 응급실입니다. 빨리 오세요. 지수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혜인의 모습을 보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엄마. 혜인이 약한 목소리로 지수를 불렀습니다. 혜인아, 괜찮아? 어디가 아픈 거야? 지수가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갑자기 열이 나고 온몸이 아팠어요. 그러더니 정신을 잃었어요. 혜인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지수를 따로 불러 설명했습니다. 혜인 군의 상태가 심각합니다. 자가 면역 질환으로 추정되는데 정확한 진단을 위해 더 많은 검사가 필요해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요? 지수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네, 드물지만 심각한 질환입니다. 장기간 치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의사의 말에 지수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이혼 소송보다 아들의 건강이 훨씬 중요했습니다. 혜인이 입원한 다음 날 오정숙이 병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인 줄 알아? 정숙이 화가 나서 소리치며 지수를 노려봤습니다. 어머님, 여기는 병원이에요. 조용히 해주세요. 지수가 혜인을 의식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네가 집안의 평화를 깨뜨려서 하늘이 노한 거야. 정숙이 손가락질하며 지수를 비난했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안 된다고? 네가 이혼 따위를 시도했으니까 우리 혜인이가 이렇게 된 거잖아. 정숙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혜인이 괴로운 표정으로 몸을 뒤척였습니다. 할머니, 엄마 탓이 아니에요. 혜인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인아, 너는 몰라. 내 엄마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정숙이 손자에게까지
독을 퍼뜨리려 했습니다. 어머님, 그만해 주세요. 혜인이가 힘들어해요. 지수가 정숙과 혜인 사이에 서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혼 소송을 철회하고 집으로 돌아와. 그렇지 않으면 혜인이 치료비 지원을 전면 중단하겠어. 정숙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며 협박했습니다. 지수는 정숙의 비열함에 분노했지만 아들의 건강 때문에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지수가 억지로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생각해 볼 게 뭐가 있어. 당장 결정해. 정숙이 더욱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때 김도연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복도까지 소리가 들려요. 도연이 당황하며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도연아, 내 아내가 이혼 소송을 철회하지 않으면 혜인이 치료비를 끊겠다고 해. 정숙이 아들에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도연은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또다시 망설였습니다. 지수야, 어머니 말씀이 맞아. 혜인이를 위해서라도. 도연이 지수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당신마저 그런 말을 해? 지수가 실망한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혜인이가 가장 중요하잖아. 도연이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지수는 20년 동안 변하지 않은 남편의 비겁함에 마지막 기대마저 포기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혜인이를 제 힘으로 치료하겠습니다. 지수가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뭐라고? 네가 무슨 돈으로? 정숙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회사 자금을 이용하겠습니다. 더 이상 어머님의 도움은 필요 없어요. 지수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정숙은 지수가 실제로 경제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했습니다. 네가 무슨 회사를 운영해? 컨설팅 회사 리턴 포워드를 운영하고 있어요. 충분히 혜인이를 치료할 수 있어요. 지수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정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 정말로 이혼할 작정이구나? 네, 혜인이가 완전히 회복한 후에 이혼 소송을 계속 진행할 거예요. 지수가 확고하게 말했습니다. 혜인아, 너도 엄마 편을 들 거야? 정숙이 손자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혜인이 힘들어하면서도 똑똑한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저는 엄마와 함께 있고 싶어요. 엄마가 저를 가장 잘 돌봐주세요. 혜인의 말에 정숙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너까지. 정숙이 충격을 받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 가세요. 혜인이가 쉬어야 해요. 지수가 정숙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숙은 분노와 무력감에 사로잡힌 채 병실을 떠났습니다. 도연도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어머니를 따라 나갔습니다. 병실에 혼자 남은 지수는 혜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혜인이 어린 나이에도 엄마를 위로했습니다. 혜인아, 엄마가 꼭 너를 낫게 해줄 거야. 지수가 아들의 이마에 입 맞추며 다짐했습니다. 지수는 즉시 강민준에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혜인이가 아파서 잠시 이혼 소송을 미뤄야 할 것 같아요. 물론이죠. 아이가 우선이에요. 제가 최고의 의료진을 소개해 드릴게요. 민준이 따뜻하게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지수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아들의 치료에 매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숙의 협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숙의 마지막 수단마저 막아낸 거구나. 지수가 속으로 중얼거리며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아들의 병이라는 두 번째 시련이 시작되었지만 지수는 더 이상 예전에 굴복하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강인한 여성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지수는 혜인의 치료를 위해 국내외 최고의 의료진을 찾아다녔습니다.
강민준이 소개해준 해외 희귀병 전문의와 화상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혜인 군의 상태는 치료가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장기간 집중 치료가 필요할 거예요. 미국의 권위 있는 면역학 교수가 모니터 너머로 설명했습니다.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지수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최신 면역 조절 치료법과 개인 맞춤형 치료 계획이 필요합니다. 비용이 상당할 텐데 준비되셨나요? 교수가 현실적인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수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지수는 자신의 컨설팅 회사 리턴 포워드의 모든 자금을 혜인의 치료에 쏟아부었습니다. 최고의 치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VIP 병실을 확보하고 전문 간병인까지 고용했습니다. 엄마,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요. 혜인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혜인아, 엄마한테는 너보다 소중한 건 없어. 걱정하지 마. 지수가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웃어 보였습니다. 며칠 후 오정숙이 다시 병실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언론을 이용해 지수를 공격하려는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기자님, 제 며느리가 이혼을 위해 아이를 방치하고 있어요. 정숙이 병원 로비에서 기자와 만나 거짓말을 퍼뜨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대비책을 마련해뒀습니다. 혜인의 치료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료진의 증언까지 확보해놨습니다. 사실 이지수 씨는 모범적인 보호자입니다. 아이를 위해 최선의 치료 환경을 제공하고 계세요. 혜인의 주치의가 언론에 증언했습니다. 정숙의 거짓 증언은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았습니다. 자신의 손자가 아픈 상황에서 며느리를 모함하는 시어머니라는 이미지가 굳어졌습니다.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 손자가 아픈데 며느리 흉보기에만 급급하네. 저 며느리가 정말 대단하다. 혼자서 아이 치료하면서 이혼 소송까지. 네티즌들의 댓글이 대부분 지수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정숙은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뒤바뀌자 당황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정숙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한편 김도연은 병실을 찾아와 혜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혜인아, 아빠가 왔어. 도연이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빠. 혜인이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혜인아, 아빠도 내 치료를 도와주고 싶어? 도연이 아들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혜인이 손을 빼버렸습니다. 아빠는 할머니 편만 들잖아요. 혜인의 말에 도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혜인아, 아빠가 언제? 할머니가 엄마를 나쁘게 말할 때도 아빠는 가만히 있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빠는 몰라요. 혜인이 또래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아버지를 비판했습니다. 도연은 아들마저 자신을 외면한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혜인아, 아빠, 저는 엄마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마음 편해요. 혜인의 단호한 말에 도연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수가 병실로 돌아오자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수야, 혜인이 치료비는 내가. 필요 없어요. 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지수가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혜인이는 내 아들이잖아. 당신이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모르겠지만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지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아내와 아들 모두에게 거부당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혜인의 치료가 시작된 지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신 치료법과 지수의 헌신적인 간병 덕분에 혜인의 상태가 급속히 호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혜인 군의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릅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주치의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인가요? 지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네, 이 속도라면
곧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지수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혜인이 건강해진 목소리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혜인아, 엄마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지수가 아들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혜인의 회복 소식이 알려지자 정숙의 마지막 희망마저 꺾였습니다. 며느리를 협박할 수 있는 카드가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정숙이 허탈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강민주는 지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이지수 씨, 혜인 군이 회복되고 있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네요. 네, 이제는 정말 준비됐어요. 지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 씨가 혜인 군을 이용해 협박했던 내용도 모두 법정에 제출하겠습니다. 민준이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지수는 아들의 병을 극복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정숙의 모든 방해와 협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낸 것입니다. 혜인이 퇴원하는 날 지수는 아들과 함께 병원을 나서며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혜인아, 이제 우리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네, 엄마. 저도 엄마를 도와드릴게요. 혜인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수는 두 번째 시련을 완전히 극복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인 이혼 재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숙, 이제 정말 마지막이야. 지수가 속으로 중얼거리며 최종 결전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의 건강을 지켜낸 것이야말로 20년 굴욕의 시대를 완전히 끝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명이었습니다. 지수는 이제 어떤 시련도 혼자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혼 재판 당일 서울가정법원은 언론과 방청객들로 붐볐습니다. 상류층 며느리의 20년 굴욕 서사가 마침내 법정에서 판가름날 순간이었습니다. 모두 기립하십시오. 재판장이 입장하자 법정 안이 숙연해졌습니다. 이지수는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당당한 자세로 원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굽히고 살았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강민준이 지수 옆에 앉아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가 승리할 거예요.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격려했습니다. 네, 믿어요. 지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피고석에는 김도현과 그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도현의 얼굴은 창백했고 오정숙은 방청석에서 분노에 찬 시선을 지수에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원고 측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재판장이 선언했습니다. 강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는 20년 동안 피고와 피고의 어머니로부터 지속적인 정신적 학대와 모욕을 당해왔습니다. 민준이 지수가 20년 동안 작성한 일기와 기록들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특히 작년 시아버지 칠순잔치에서 벌어진 겨자 테러 사건은 그 정점이었습니다. 민준이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겪는 고통을 20년 동안 방관했으며 최근 아들이 중병에 걸렸을 때도 어머니의 편에 서서 원고를 협박했습니다. 민준의 주장에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명백한 정신적 학대이며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민준이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어서 피고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평범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일방적이고 과장된 것입니다. 하지만 피고 측의 변호는 설득력이 부족했습니다. 재판장이 지수에게 직접 증언을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증언석에 나와 주십시오. 지수가 증언석에 서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20년 동안 어떤 일들을 겪으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판장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수는 차분하고 명료한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지만 결혼 후 시어머니의 강요로 모든 꿈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지수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은 모두 품이 없다는 이유로 금지당했고 저의 학위마저 쓸데없는 종이라고 모욕당했습니다. 지수가 구체적인 사례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특히 작년 시아버지 칠순잔치에서 시어머니가 제 아버지에게 겨자를 뿌린 사건은 제가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지수의 증언에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제 아들이 아팠을 때 시어머니는 치료비 지원을 빌미로 이혼을 포기하라고 협박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어머니의 행동을 방관했습니다. 지수의 증언이 끝나자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어서 해인의 주치의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지수 씨는 아들의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범적인 어머니입니다. 양육권을 맡기기에 충분한 능력과 의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의사의 증언이 지수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강민준이 마지막으로 폭탄 같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측이 증여받은 신촌동 빌딩에 심각한 법적 하자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민준이 관련 서류들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피고 가족의 재산 신고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증거는 정숙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가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정숙은 방청석에서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계획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를 해소한다. 양육권은 원고에게, 위자료는 3억 원으로 확정한다. 법정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승리의 순간을 만끽했습니다. 20년 굴욕이 마침내 끝난 것입니다. 재판이 끝난 후 지수는 정숙 앞을 지나갔습니다. 정숙이 원망 가득한 시선으로 지수를 노려봤습니다. 지수는 정숙을 향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더 이상 당신의 짠맛 나는 인생에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지수의 말에서 짠맛이라는 단어가 20년 전 겨자 사건을 의미한다는 것을 안정숙은 극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 정숙이 말을 잇지 못하며 분노로 떨었습니다. 지수는 뒤돌아보지 않고 법정을 떠났습니다. 에필로그 5년 후 이지수는 컨설팅 회사 리턴 포워드를 업계 최고 수준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성공적인 여성 CEO가 된 그녀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엄마, 대학 합격 통지서 왔어요. 건강하게 자란 혜인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 축하해, 혜인아. 지수가 아들을 끌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지수는 정기적으로 아버지 이성민을 찾아가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 자랑스럽다. 성민이 딸의 성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지수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 리더십 강연도 시작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그녀의 이야기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어느 날 지수는 혜인과 함께 20년 전 칠순잔치가 열렸던 호텔 앞을 지나갔습니다. 엄마, 여기가 그 호텔이에요? 혜인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됐지. 지수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굴욕이 그녀를 흔들지 못했습니다. 지수는 자신의 사무실 창가에 놓인 자수작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닌 독립을 향한 첫 번째 결심의 상징이었습니다. 겨자처럼 터져나온 분노가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구나. 지수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모든 굴욕을 극복하고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지수의 삶에는 타인의 통제가 아닌 오직 자신의 의지만이 존재했습니다. 지수의 눈빛은 미래를 향한 확신과 당당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웃으며 견뎌낸 이지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인내가 미덕이라고 하지만 자존심까지 짓밟히며 살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수가 마침내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당당하게 일어선 모습에서 진정한 용기란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겨자 한 방울에서 시작된 굴욕이 결국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된 것처럼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도 때로는 가장 밝은 미래로 이어지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힘든 상황에 있다면 기억해 주세요. 당신도 충분히 강하고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요. 지수처럼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당당하게 살아갈 권리가 모든 분에게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마음이 쉬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따뜻한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